와서 제 머리 내리 속에 딱 박혔던 게 혼자 읽으면 책 한 권을 읽은 거지만 10명이 읽으면 10권의 책을 읽는다라는 걸 정말 몸으로 느껴서 그 뒤로 이 토론 글을 읽고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서 토론하고 한 번 더 되새김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망원경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고 거기에 에세이까지 후기까지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망원경 덕분에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중간에 우리가 복병을 만났잖아요. 코로나라는 열심히 우리가 독서 토론하고 모이고 만나고 신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복병이 딱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엔 당황을 했다가 그래서 잠시 중단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개를 했는데 그 과정을 좀 누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온라인으로 만나보자.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만나기가 힘드니까 독서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그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게 비대면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줌으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처음에 걱정을 많이 네, 했죠. 걱정 제대로 많이 했죠. 토론이 될까? 예.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화면으로 하게 되니까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하튼 그렇게 해옴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코로나19는 밖에서 들어온 이슈예요. 바깥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허. 저희 망원경이.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해. 기다려야 돼. 계속 기다려야 돼. 또는 이것 때문에 이걸 못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동안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주저하다가 어쩔 수 없지만 해야지. 오이디푸스가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그러면 해보자 해서 해보자 하는 그 순간부터는 진척이 또 빨리 나가요. 그렇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일이 좀 많아요. 책도 나왔죠. 강연도 갔죠. 그리고 동영상도 촬영을 했죠. 그리고 강연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결코 쉼이 없었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좀 자부심이 아닌가 싶어요. 인문학의 가장 단점은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 탓하면 편하잖아. 네 탓이야. 탓할 수도 없고 운명 탓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어려운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정말 지혜롭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네, 나서게 했던 이 시기에 대표 대장이 이은민 쌤이잖아요. 아이고야.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요. 이 시기에 정말 이은민 정말 쌤의 열심히 재발견. 하셨어요. 예. 여기 정말. 이렇게 망원경이 한 템포 성장할 수 있는 큰 그림은 이은민 쌤한테서 나온 게 아닌가. 많이 보고 놀라고 보고 배우고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줌 아이디도 없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줌을 저희들한테 열어줘가지고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접속할 줄도 그렇죠. 몰라가지고 그랬다가 지금은 완전 그러죠. 네. 아장아장 걷다가 지금 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줌 시작할 때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토론한 그룹들이 줌으로 연결됐을 때는 오히려 재밌었어요. 새로운 접속이 돼서. 근데 처음 만나는 친구들하고 맞아요. 줌으로 이렇게 연결하려니까 아직 그 라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하려니까 그건 좀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줌 우리 토론 모임이 그나마 잘 유지됐던 것도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하고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망원경 또는 인문숲 활동도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국력이 상승된 건 우리나라 국민만 모른다고 하듯이 망원경의 저력이 상승된 건 우리만 몰라. 하기서 어딜 가도 망원경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책 좀 읽었다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런 소리가 다 나와요. 제가 모르는 우리 망원경 역사도 깨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게 맞나?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문학 독서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원이 많아지고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발제한 글이나 뭐 토론 내용이 조금 이제 좀 깊고 조금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훌쩍이라는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멘토를 해서 그 분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훌쩍이 좀 더 많이 활성화돼서 좀 정말 마중물 역할을 좀 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근데 제일 힘든 게 남 책 읽기 설득하는 거. 그러죠. 책 읽자라고 하면 책 안 읽어야 되는 이유가 100가지는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의 유용성은 잘 알지만 가장 옆에서 측근히 같이 책 읽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책을 선뜻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느리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확대해 그렇죠. 나가고 있는 것 우리가 같아요. 꾸준히 이런 활동을 하는 모임이 있다라는 게 누군가에게 알려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순간 이런 욕구가 생겨서 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우리가 공간을 또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훌쩍을 통해서 멘토로 제가 한 3번 정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긴장을 했어요. 멘토가 평가받는 자리인 것처럼 다른 분들 멘티들이 얼마나 잘 발제를 하시고 얼마나 잘 우리를 이끌어 주실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했었는데 횟수가 지나갈수록 오히려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말을 주고받다 보니 멘토로 갔다가 위안이나 힐링을 받고 오는 맞아요. 케이스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가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 본인을 돌아보는 경험을 한 번만 훌쩍에서 하게 되면 거기서 주는 위안이나 혜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망원경도 대면 비대면이 이렇게 섞어서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잘 할 것 같아요. 비대면도 해봤고 대면도 잘 해왔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대로 우리 아이디어를 내서 또 결속력 있게 잘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이은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민 인문학 운동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의가 이런 사람이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역할에서 우리가 시민이 주체가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나눌 것인가. 이게 중심이 되면서 펼쳐지는 인문학 운동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서 망원경 특징 중에 하나가 망원경 각각 회원들이 선생이면서 학생이 되는 그렇죠. 뭐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배우는 학생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뭐 지나거나 발제하거나 이러면서 경험치가 높아지면 저도 또 선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망원경 내에서는 누구나 선생이자 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어마하게 열려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는 사고 가치관보다는 유연성 있게 어느 자리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게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책을 한 권 읽었는데 10권 읽은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하러 나가 보면 나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냥 스쳐갔던 얘기들을 그분은 또 그쪽에 대해서 아주 좀 깊게 얘기를 하고 또 각자 살아온 그 삶이 다르고 전공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 그 이입해서 밖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뭐 한 학과를 나왔다든가 한 전공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각자 다 직업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풍성해지고 나가 모르는 다른 또 책 속의 책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망원경에 혹시 제약 조건 있습니까? 학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전혀 없죠.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누구나. 묻지를 않아요. 너 몇 살인지도 묻지도 않고 여잔지 남잔지도 안 물어.
한동안 우리는 서로가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있고 나랑 네. 어떤 생각을 공유할 건지가 그렇죠. 중요한 네. 거죠. 책을 통해서 그냥 음. 같이 공유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판단이 사라져 버려 어떤 때는. 그래서 공감하고 공유하는 영역만 이렇게 오롯이 남아서 뭔가 좀 이렇게 충만한 느낌이 가득 있어요.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사회에는 독서 모임이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망원경하고 차이점이 토론의 측면에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여서 음. 수다 떨다가 가는 모임은 지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이 사라진 독서 음.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또 이제 우리처럼 그렇죠. 지속하기가 쉽진 않죠. 그런 동력이 분명히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독서 모임 같으면 자기 개발서만 열심히 읽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친 것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뭐 그리스 비극 또는 뭐 우리 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간 이제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한 뭐 주제가 정말 다양했잖아요. 정말 평상시에는 접해보지 못하는 책들도 접하게 됐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잘 아는 쉬운 책보다 어렵고 힘든 책을 읽을수록 조금씩 성장한다고. 근데 저희 진짜 어려운 책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거 계속 도전하게 만들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었나. 저희가 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그죠 인문 철학 책 그렇죠. 위주로 네네네. 출발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책 목록 보고 이걸 과연 내가 읽어내겠나 너무 부담이 컸었습니다. 근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못하더라도 토론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영향이 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을수록 그 거대하고 위대했던 그 철학가나 성현들이 점차적으로 친한 친구 같고 맞아. 옆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이들도 우리하고 비슷한 고민을 해왔구나. 그 고민들이 이해가 되면서 오히려 어렵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해석하는데 쉬운 이렇게 디딤돌을 주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약간은 어려운 책을 읽어왔던 기조가 네. 지속적으로 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쪽 가니까 아줌마들이 니체 얘기하고 이황 얘기해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망원경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 조금씩 쌓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그렇죠. 반복되고 그런 것 같아요. 깊이 있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고전의 철학책을 깊이 있게 읽으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토론 태도가 그런 토론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 섣불리 비판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계속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생각의 기원은 어떤 부분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 노하우까지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독서의 효과는 힘은 질문하는 네, 능력에서 맞아요. 나온다고 네, 맞아요. 그 말이 굉장히 네. 공감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발제분들 보면 이제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분들하고 이제 초입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질문이거든요. 질문의 양과 질문의 범위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발제하기 바쁘고 그다음 내용 추격하고 그러기 바쁜데 점차적으로 질문이 추가가 되고 질문의 깊이가 깊어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발제문을 많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제 태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저도 이 책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예전 같으면 어려운 책은 못 읽겠어 이렇게 뭐 다음에 읽지 뭐 이렇게 물리쳤는데 지금은 그래 한 번 더 읽지 뭐. 근데 또 한 번 더 읽음으로 해서 그 책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걸 스스로 경험하니까 이제 어려운 책에 대한 접근이 두렵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읽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다가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비극 속에서 나를 찾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비극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그 본인이 느꼈던 비극 또는 본인이 읽었던 작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니요. 자, 그럼 저쪽부터. 이은미 선생님. 기분이 뭐였죠? 이것이 비극이다. 철학과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나를 이해하기 위한 그 과정이고 방법이었는데요. 그리스 비극은 나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었고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제 인생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좀 놀라웠습니다. 약간 이게 2500년 전에 그 조상들도 이 정도로 섬세하게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갈등을 또 이제 그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또 문제를 제시하는 작가들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놀라웠고 이게 또 우리 삶에서 또 계속 지금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또 이런 모임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런 어떤 유대감? 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도 조미정 쌤과 비슷한 점을 느낀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전, 인문이라고 흔히들 불려지는 그런 작품들의 왜 고전인지를 정말 2500년이 넘는 그 시대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지금 오늘날 현재 이곳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그럼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건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또다시 할 수 있게 하는 게 고전의 힘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서 고전이구나 하는 걸 이런 그리스 비극 작품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그리스 비극도 읽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이제 스피노자의 에티카를 또 지금 읽고 있는데요. 와우. 그 안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선과 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처해져 있는 관점에 따라서 선으로 볼 수도 있고 악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읽은 그 엘렉트라 안에는 클리타임 넥스트라의 입장과 엘렉트라의 입장이 있어요. 그 둘 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 제가 이제 요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한테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게 될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조금 더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그런 게 아마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은민쌤이 얘기하는 지점이랑 또 연결이 네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연결되는 팁으로 것 같아요. 드리면 네. 그런 시선을 자기한테도 적용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해. 자기를 사랑하는 괜찮아. 법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실수해도 되지. 결국엔 다들 지금 나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때 뭐, 그런 맞아요. 얘기하더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남을 가리키면 남을 가리키는 건 하나인데 나를 가리키는 건 세 개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자,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깊어져야 다른 사람도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면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도 한번 선생님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이 모두를 합한 게 제 의견입니다. 숟가락 얹지. 그 정답 소녀 생각납니다. 정답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8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만 7년이 넘었고 8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 여정 중에 가장 신나고 재밌었고 보람된 여정이 아니었나.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갈 동무들이 있는 한 꾸준히 같이 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최고의 찬사네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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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